자, 지금부터 엑셀 교재 마지막인 기능인 차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페이지는 118쪽이고요. 지금까지 드린 영상에 대한 엑셀의 차트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에 118쪽, 135쪽, 136쪽, 140쪽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 3번이었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표를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엑셀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가 제1작업에 적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좀 하면요. 차트에서 차트 제목에서 조건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항목축과 범례는 실제로 범위를 잡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트는요, 문제가 우리 제4작업 기억나시나요? 제1, 2, 3작업은 기존에 있던 거. 차트는 새로운 위치로 보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야 됩니다. 2번, 3번 하지 마시고, 자, 위에 시트를 보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키보드의 F11키를 누르면 커다란 새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차트에서 파워포인트와 유사하긴 하지만 미묘하게 조금 다릅니다. 그 하나가 차트 스타일과 레이아웃을 하셔야 돼서 아마 차트 영역을 누르고 나면 오른쪽 위쪽에 차트 디자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빠른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처럼 막대기들 위에 값이 있는 거는 바깥쪽 끝에를, 그리고 꺾은 선형의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거는 여기는 지금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아마 가로 항목축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화면 좀 줄일게요. 그럼 여기에 차트 제목이라는 것이, 자, 저는 여기 가려졌네요. 자, 가로 항목축이죠? 여기에 가로 항목축이 보면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범례가 여기 있나요? 없죠? 자, 없어서 지금 요거는 못 해드리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체크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는 우리 파워포인트는 그 혼합이나 콤보를 가서 그 표식이 있는 꺾은선과 보도축을 했지만 얘는 따로 주셔야 됩니다. 따로.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선,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대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선의 검정색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문제 아마 얘는 7번인가 쯤에 있을 건데 눈금선을 주라고 돼 있어서 선 스타일이 다른 말로 대시 종류입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는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는 9번인가 8번일 건데요. 범례명을 고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피벗 탭을 할 때 그 평균 고칠 때요. 그래서 셀 값 필드 설정할 때 우리 평균을 주면 한 셀에 두 줄일 때는 한 줄밖에 인식을 못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에는 두 줄을 한 줄로 만들 때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며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자, 계열 이름이라는 거. 자,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거의 파워포인트와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제일 처음이죠. 그 컵라면 좀 보겠습니다. 좀 보고, 자, 여기지요. 자, 문제는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읽을게요. 손가락 지문.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랍니다. 아마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1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2번.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3번.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새 시트 때문에 F11을 누르는 겁니다.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출력 형태 좀 볼게요. 차트 제목을 보면 농심 및 팔도 컵라면의 판매 현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농심과 팔도입니다. 여기가 조건입니다. 적어요. 제조사가 농심 및 팔도에 대한 여기가 조건이고요. 얘는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 대한. 자, 아래쪽에 보면 너구리 신라면 보이죠? 롯데 라면 컵이 보여서 제품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단위계가 필요합니다. 제품명,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단위계를 이용하여 차트를 만드시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8도까지는 그럼 뭐예요? 오뚜기 빼고예요. 제조사가 농심 및 8도에 대한 우리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제품명,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다 떨어져 있네요. 다 떨어져 있어서 우선 오뚜기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요 두 개 빼고는 범위 잡아야 되는 거네요. 자, 눈으로 빨리 사진 찍으세요. 제품명,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이 필요합니다. 자, 세로로 잡을 거예요. 제품명부터 롯데 라면컵. 컨트롤 키 눌러서 손짬뽕 컵부터 육개장까지 컨트롤 떼지 마세요. 판매 가격에서부터 750까지 750원 두 개 건너뛰고요. 1280원부터 850원
판매 수량 단위계부터 954까지 두 개 건너뛰고 865부터 1432까지 여기가 제조사가 농심 및 팔도에 대한 제품명,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의 차트를 만들어줘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을 보면 새 시트 만들어줘 합니다. 새 시트를 만드는 단축키는 F11입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커다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잘 만들어지면 너구리 신라면에서 글자들을 그리고 범례가 잘 보일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차트 1 위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제 4작업 엔터 치시고 이 제작업은 요거 놔두면 안 되고 4작업을 드래그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합니다. 저 다시 할게요. 삭제합니다. 이상해요 라고 한다면 삭제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문제가 제조사가 농심 및 팔도에 대한 제품명,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오뚜기만 빼고 잡을 거예요.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저는 다 잡으면 F11 누를 거예요. 제품명부터 롯데 라면컵. 이제부터 컨트롤 누르시고 손짬뽕컵부터 육개장까지. 판매 가격 제목부터 750원까지. 1280원부터 850원까지. 판매 수량 단위계부터 954까지. 865부터 1432까지. 마우스를 놓고요. 키보드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1, 2번일 테고 2번일 테고 그럼 1번과 3번의 새 시트 때문에 F11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확인하시고 차트 2조 전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 엔터 하고요. 제4작업을 드래그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내세요. 여기까지가 3번이에요. 묶은 세로 막대 맞지요? 4번입니다. 차트 디자인입니다. 그럼 지금 차트 영역을 누르시면 어디든 누르시면 상단에 차트 디자인 있어요.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고 해서 제일 왼쪽에 레이아웃 눌러서 여러분 그림이면 이렇게 그림이면 마우스 갖다 대어서 레이아웃 3번인지 보시고 맞으면 클릭. 두 번째 스타일이죠. 차트가 무음이 돼서 차트 스타일에서 1번인데요. 눌러져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럼 얘가 조금 날씬하게 변하는 게 특징일 겁니다. 클릭. 날씬하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4번. 5번이에요. 영역 서식이고 차트는
얘는 차트 영역이에요. 글꼴은 굴림 11.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박엽지. 그림 영역은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입니다. 갑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하세요. 우선 더블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차트 영역 나오지요? 차트 영역 누르고 홈 메뉴 가서 글꼴을 굴림, 크기는 11포인트, 엔터. 채우기는 돼 있지요? 여기 있네요, 채우기. 그리고 문제가 질감이에요. 효과라고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질감 클릭. 그럼 밑에 질감 보이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누르세요. 파랑 박엽지라서 한 개밖에 없어요. 파랑 박엽지죠. 그럼 여기는 얘가 원래 이름이 파피루스인데요. 파랑색에 관련된 건 여기가 데닙, 작은 물방울, 여기는 꽃다발, 얘가 파랑박엽지고요. 참고로 얘가 분홍박엽지예요. 이 둘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클릭. 그림 영역은 여기지요. 그림 영역. 나오죠.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왜? 흰색이라서. 색. 클릭해서 흰색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5번입니다. 차트 제목이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적으세요. 엑셀은 수식 입력줄이 있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클릭해서 치우지 않아도 돼요. 입력했지요? 엔터. 그럼 이제 바로 주세요. 제목, 차트 제목은요. 굴림, 굵게 20입니다. 굴림 맞고 20이고 굵게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 파워포인트는 궁서 24 굵게지요? 근데 여기는 굴림이에요. 자, 옆에 채우기 있지요? 그럼 여기 차트 제목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이네요.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실선의 검정색입니다. 얘는 그림자 없어요. 문제 잘 봐야 돼요. 7번입니다. 7번은 별표 좀 하셔가지고 여기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요. 판매 수량 단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합니다. 그러면 아무 막대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근데 판매 수량이잖아요. 아마 주황색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문제 그대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고요. 그럼 아마 우리 파워포인트는 계열 2였다면 얘는 두 번째가 판매 수량일 거고요. 많이 보던 그림 맞죠? 자, 차트 종류에 눌러서 꺾은 선형의 표식이 찾으세요. 그리고 보조축을 누르면 축 생기지요? 거의 파워포인트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확인. 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화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열심히 눈 크게 뜨고 보시고 표식을 세모에다가 크게 10 주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교재 봐서 보고요. 데이터 레이블이 뭔지를 보세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펜 잡으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데이터 레이블이 꺾은 선형에 있는지 막대기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꺾은 선형에 있다면 그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에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레이블이 막대기에 있다면 처음부터 표시까지만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펜 잡으셔서 그 표식과라는 글자 있죠? 과 뒤에 슬러시 넣으세요. 하나 그으세요. 데이터 레이블은요, 꺾은 선형에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막대기 위에 760인가요? 750이 적혀 있어요. 그럼 위에 있지요. 얘는 그러면 바깥쪽 끝에요. 합니다. 꺾은 선형 클릭하고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있죠? 자, 위로 쭉 올려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삼각형, 크기 얼마? 10. 자, 됐지요? 자, 그리고 레이블이라서 자, 막 그 제목이 있는 값이 있는 곳을 가세요. 혼자만이죠? 한 번, 두 번 눌러주고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 바깥쪽 끝에 엑셀은 할 게 없어요. 엑셀은 할게. 그럼 여기까지. 전 이거 없앨게요. 필요하면 다시 꺼내 올게요. 세 번째,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주시면 되고 선 스타일은 뭐라고요? 대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실란가 모르겠는데 줄무늬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 했죠? 그러면 나는 책이랑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줘도 돼요. 똑같이 주겠다 하면 여기 선에서 실선 주세요. 검정색 됐죠? 자, 밑으로 내려요. 그럼 선 스타일이니까 내려서 대시 종류 눌러서 네 번째인 파선. 그럼 똑같이 됐지요? 축이에요. 왼쪽에는 0원부터 1,400원까지 해서 200원 단위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세로 갑축을 클릭하고 그러면 실선을 주면 검정색 되어요. 자, 오른쪽 클릭. 보조 세로 갑축이에요. 문제 보세요. 빼기부터 3,000까지 1,000 단위로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 선 주고 싶다면 마찬가지 실선 주면 되죠. 근데 알아서 바깥쪽으로 눌러져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줘야죠. 오른쪽에 여기 아이콘들 중에서 네 번째인 축 옵션. 축 옵션. 3,000은 맞지요? 단위 기본은 500이 아니라 1,000. 엔터.
만약에 여기 눈금이 없다면, 바깥쪽 선이 없다면 여기 눈금을 클릭해서 자, 주 눈금을 바깥쪽을 누르면 돼요. 아마 파워포인트는 또 마찬가지 되어 있었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7번입니다. 여기까지가. 8번 할게요. 범례입니다.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니터는 여기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단위계인데요. 두 줄이에요. 책에는 판매 수량 단위계에서 한 줄이에요. 자, 이 범례를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데이터 선택.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데이터 선택. 자, 위에 차트 제목 위에서도 오른쪽 누르면 데이터 선택. 차트 영역에서 눌러도 데이터 선택. 그럼 차트 모든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그러면 범위 잡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가야죠. 그러면 책 보고 문제지 보고요. 바꾸어야 되는 제목을 누르세요. 바로 위에 편집이에요. 가로 항목축 아니에요. 범례입니다. 편집. 지금 우리 보고 바꾸라고 범위 잡혀있죠? 교재에 띄워쓰기 있나 없나를 보시고 없으면 여기 오른쪽에 글자 적혀있죠? 는 빼고 다 적으시면 돼요. 수동으로.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콜론 개 가로 닫으면 되죠. 우리 피벗 테이블 제목 적듯이 적으시면 돼요. 확인. 자, 바로 확인. 그럼 바로 한 줄 되지요? 9번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시오 합니다. 자, 저는 10번까지 할게요. 얘 닫을게요. 이제 필요 없네요. 자, 얘는 설명선이라면서요. 삽입에서 도형 눌러서 설명선을 가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거네요. 자, 교재 보시고 어디쯤에 놓겠다? 라는 거 찾으세요. 저는 여기쯤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글자에 비해서 도형이 많이 큽니다. 좀 더 가도 되겠네요. 적으세요. 최저 판매 가격 입력하라면서요. 저는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했을 뿐이고 자, 노란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밑으로 옮기면 책처럼 됩니다. 회전하지 마시고 자, 저는 10번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만든 도형은 입력까지 하라고 해서 9번이고 10번은 지금 만든 도형을 보면 글자 색은 검정색, 지금 이 도형의 면색은 흰색이어요. 그럼 얘는 쉽게 할게요. 홈 메뉴 가서 자, 글자색 검정색, 채우기색 흰색 주면 되고요. 근데 글자가 도형에 비해서 너무 위에 있죠. 그럼 우리가 아는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만 주면
끝이에요. 자, 여기 10번의 나머지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요 1번이죠. 1, 2, 3은 했으니 4번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하고 한 번 보고 하고 한 번 봤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솔직히 9번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틀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이죠. 제4작업이고 차트였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여기는 33작업이지만 보지 마시고 제일 밑에 보면 주의 시트명 순서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4작업 만들면 그대로 풀지 마시고 이동을 시킨 후에 푸시면 돼요. 치사하게 앞에 두면 제4작업 없네 해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동을 시키고 주시면 되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 380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을게요. 저는 여기 마무리할게요. 여기 바깥쪽에는 실선 없어요. 책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까 페이지 몇 쪽이라고요? 135쪽입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래도 저장 한번 하셔요. 인테리어 누르시면 되고 자, 제1작업 클릭하셔요. 자, 그러면 135쪽이고요. 자료 한번 보시고 읽을게요. 1번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하시오. 자, 읽을게요. 1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하고 2번은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 이용하고 3번은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차트 제목은 조건이고 가로 항목 주가 범례는 차트 범위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새 워크시트 만드는 거는 F11입니다. 자, 문제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지역이 서울 및 경기에 대한 주택명 공사기간이 먼저인가요? 공사기간 1 총공사비를 이용하여 차트를 만드시오가 되겠네요. 지역 뭐뭐 있죠?
서울, 경기, 인천인 거 맞나요? 그러면 얘가 조건이라서 인천이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인천. 네 번째와 마지막 거네요. 그러면 경기와 서울에 해당하는 주택명. 감사하게도 공사기간이랑 총 공사비가 붙어 있네요. 합니다. 자, 주택명부터 시그마까지. 컨트롤 누르세요. 파크타운부터 그린빌까지. 다시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공사 기간부터 총 공사비에 787만원까지 드래그. 5부터 3200 맞죠? 3217만원까지. 다 된 건가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범위 잡았어요. 자, 새 시트 만들어줘 했기 때문에 F11을 누르면 됩니다. 아이고야, 차트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 기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왜? 숫자가 너무 작아서요. 이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7번의 첫 번째 줄 하면 맞겠죠, 뭐. 믿고 할게요. 자, 차트 1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 엔터하고 저는 또 오타냈네요. 엔터하고 바로 드래그해서 3-1 작업 오른쪽에 놓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3번이 다 된 거. 4번 해요. 읽어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해줘 라고 합니다. 차트 아무 때나 클릭하고 위에 있네요. 오른쪽 위 차트 디자인 레이아웃 가서 3번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글자와의 싸움이라는 거 얘기했죠? 클릭. 차트 스타일에 가서 차트 빼시면 스타일이죠? 1번이랍니다. 누르게 되면 막대기가 조금 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클릭. (5번) 영역 서식이에요. 차트는 굴림 11.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자, 저는 어디를 눌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트 아무 때나요. 더블 클릭합니다. 증거물 있지요? 자, 5번은 영역 서식 차트라서 거꾸로 하면 되죠.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이 되고 그럼 이제 홈에 가서 글꼴 주세요. 굴림의 11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이고 채우기라면서요. 밑에 있네요. 채우기 효과 아니에요. 채우기
질감 채우기, 질감 클릭. 밑에도 질감 있죠? 근데 얘는 글자 눌러지지 않아서 오른쪽에 그림이 따로 있어요. 클릭. 파랑박엽지죠? 아까랑 똑같네요. 파랑박엽지. 클릭. 그럼 온 세상이 파랑박엽지입니다. 그림 영역 클릭합니다. 흰색이라서 단색 채우기. 아까 전에 컵라면 때문에 색상이 다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도 색 클릭하고 흰색 배경 1. 여기까지 5번이에요. 6번 차트 제목이라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적으셔요.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사 현황 분석입니다. 엔터. 바로 가세요. 글꼴은 굴림. 크기 20. 굵게. 채우기가 있어서 오른쪽에 차트 제목 맞죠?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흰색. 테두리여서 테두리 실선 주면 검정색 됩니다. 없으면은 클릭해서 검정색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7번 공사기간 1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나중에 먼저 열어놓고 읽어도 괜찮겠죠? 공사기간 1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서 클릭하고 꺾은 선형의 네 번째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누르면 되죠. 자, 표식이 눌러주세요. 만들어지고 지금 표시 안 나요. 왜? 보조축 안 했잖아요. 하세요. 그럼 이제 나오고 교재와 유사한지 한번 넣어보고 확인. 여기까지 했어요. 두 번째 줄 읽을게요. 그래서 계열을 출력 형태처럼 참조해서 표식은 세모, 크기는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합니다. 표식은 이제 알 테고요. 레이블 값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보세요. 막대기인지 꺾은 선형인지. 숫자가 금액이 커서 막대기네요. 펜 잡으세요. 7번의 두 번째 줄 과라는 글자 있죠? 표식과라는 글자 뒤에 사선 그으세요. 해요. 꺾은 선형 클릭. 그럼 여기 계열이란 말 나올 테고요. 자, 이동막대 쭉 위로 올리면 표식 있어요. 클릭.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형식 세모. 크기 10 주세요. 자, 두 번째네요. 푸르지오 클릭,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교재랑 맞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눈금선이에요. 자, 선들 가까이 되면 주 눈금선 클릭. 얘는 끌게요. 자, 먼저 실선을 주고 아래쪽에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인 파선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축입니다. 왼쪽에는 0원부터 3,500원까지 해서 500만원이죠. 까지인데 안 줘도 되고요. 신경 쓰이면 주세요. 자, 축을 클릭해서 실선 클릭하면 끝. 오른쪽에도 축을 클릭해서 선을 일단 줄게요. 실선을 주고 빼기부터 20까지인가요? 5단이네요. 그럼 여기는 축 옵션. 축 옵션. 20인데 아니네요. 20 주단위는 최대값은. 그리고 단위 기본은 5 클릭해서 엔터. 끝. 여기 주눈금선 양쪽의 축은 실선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값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 안 주어도 점수랑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8번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해서요. 자, 아래쪽에 저는 공사기간 1이 두 줄이에요. 내 책에는 공사기간 1이 한 줄이에요. 그러면 근처에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고치고자 하는 제목을 클릭 바로 위에 편집 범위 잡힌 곳 있죠? 교재에 띄워쓰기 있나 없나 보시고 는 빼고 적으세요. 요거 보고 적으면 되죠? 공사기간 갈호 열고 1 갈호 닫으세요. 끝. 확인 한 줄 됐지요? 9번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만들고 출력 형태처럼 입력하시오.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합니다. 삽입 예제 닫을게요. 필요 없죠? 삽입의 도형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고요. 클릭. 제 눈에 요 정도거든요. 누르고 드래그해서 큼지막하게 만들어주세요. 적으셔요. 띄운 거죠. 최고급 자재 사용입니다. 밑에 노란 점은 요렇게 만들면 되고 자, 이 상태가 되면 홈에 가세요. 자, 글자 색은 검정색 채우기 색은 흰색이고요. 책에 보면 문제지에 보면 글자 가운데 있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저 하나만 읽을 건데요. 9번, 10번에 거기에 글꼴이라는 말이 없죠?
우리 그거 나중에 한글 할 때요. 한글 할 때 표 내용 한번 2번이죠. 거기 한번 보면 글꼴이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 표, 콤마, 캡션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그런 말 없는 거잖아요. 단 7번에 5번에 보면 차트 영역의 굴림 10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영이란 말 없잖아요. 주지 마세요.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134쪽을 봤더니 거기는 굴림 10일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9번이나 10번에 보면 글자를 적으라까지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글꼴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였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136쪽입니다. 저희 다 껐다가 다시 불러올게요. 다 껐다가 다시 불러올게요. 다 끄겠습니다. 서식을 이어지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엑셀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36쪽일 테고요. 아마 1월 4원 출장 현황인 것 같습니다. 출장 클릭할게요. 요거겠지요? 자, 얘 따로 안 보고 나머지 새 워크시트는 뭐라고요? F11이에요. 136쪽을 보면 차트 제목 보세요. 영업부 및 기획부예요. 그러면 인사부가 없네요. 아래쪽에 민시후가 있는가 보니 사원명이네요. 범례를 보니 출장비가 들어가고요. 출장 일수가 들어갑니다. 적겠습니다. 부서명이 영업부 및 기획부에 대한 사원명 출장비 출장 일수를 이용하여 차트를 만드시오 할게요. 그래서 부서명이라고 했으니 인사부 빼고 뭐뭐 있는지, 특히 인사부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합니다. 사원명부터 민시후까지 범위 잡습니다. 이제 컨트롤 누르세요. 출장비부터 출장일수의 6일까지 윤정은부터 조재원까지
출장비에 22만 5천 원부터 3일까지. 한효빈부터 김지효까지. 출장비에 54만 6천부터 2일까지. 확인 한 번만 해줘요. 다 맞나요? F11. 맞을 거예요. 출장 일수가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출장비하고. 시트 더블 클릭. 제 4작업. 드래그해서 순서 맞춰주고요. 여기까지 3번이에요. 차트 클릭해서 4번. 차트 클릭해서 위에 차트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왼쪽에서 레이아웃 3번.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1번. 거의 변화성이 없어요. 5번. 더블 클릭할게요.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홈에 클릭해서 굴림. 11포인트. 자,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인지 보고 채우기, 질감 눌러서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 눌러서 단색에 흰색. 차트 제목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적을게요. 엔터. 바로 주셔요. 굴림 맞고 크기 20 주고 굵게 하고. 오른쪽에 단색 채우기. 흰색. 테두리. 실선. 검정색. 그림자 없어요. 7번. 우선 갈까요? 막대기 위에서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출장 일수를 계열 종류를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합니다. 두 번째 거죠. 묶은 세로 막대형 눌러서 표식이 데리고 오세요. 보조축을 누르세요. 자, 확인 한번 하시면 되죠. 확인. 문제 한번 더 보세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계속 똑같네요. 세모의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합니다. 자, 과 뒤에도 슬러시 한번 해서 문제 2개. 그럼 첫 번째 줄부터 표식과까지가 하나의 문제. 꺾은 선형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데이터 계열 서식. 막대기 위로 쭉 올리셔요. 표식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형식의 삼각형. 그게 얼마요? 10.
그리고 레이블인데요. 이번 네 번째 거네요. 천천히 해요. 지금 여기 계열 있고 요소가 있어서 한 번, 두 번 혼자가 되면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저 보지 말고 책이랑 비교하세요. 세 번째, 눈금선을 클릭하여 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실선 검정색, 대시 종류 네 번째 파선. 축인데요. 왼쪽은 빼기부터 60만원까지 10만 단위 돼 있어요. 선 보이기 때문에 선 주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실선. 오른쪽에 축. 또 실선. 이제 바꿔야죠. 0일부터 8일까지 2일 단위네요. 네 번째 있는 축 옵션. 축 옵션. 최대가 8. 단위 기본은 2. 눈금선은 되어 있지요? 끝. 8번. 범례명을 변경하고라서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바꾸고자 하는 제목 찾으세요. 출장비 단위원이죠. 클릭. 바로 위에 편집. 띄워쓰기 확인하시고 적으세요. 맞나요? 확인, 확인. 한 줄 되어요.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시오 합니다. 예, 끌게요. 삽입의 도형의 설명선이랍니다. 지금 계속 두 번째 거 나와요. 요 정도 줘야겠네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노란 점을 움직이세요. 자, 이거 키워도 되는 거 맞네요. 자. 홈 메뉴 가서 글자색 검정색, 채우기색 흰색입니다. 근데 혹시 글자가 안 보여서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줄게요. 근데 글자가 작은 게 아니라 도형이 작은가 봅니다. 자, 이렇게요. 최대한 크게 줄게요. 자,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줄게요. 바깥에 누르는 게 끝입니다.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몇 쪽인가요? 140쪽입니다.
현진대학 특강일 겁니다. 책 갈게요. 그럼 얘 파일 열게요. 파일. 그러면 여기 있네. 현진대학 특강. 1작업 갈게요. 읽어요.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돼 있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 내용 이용해서 작업하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러면 교재 보세요. 어학 및 컴퓨터 강좌 수강 현황이고요. 범례는 가로 항목축은 영어 회화한 거 보니까 강좌명, 수강 인원, 수강료입니다. 자, 문제 적을게요. 구분이 어학 및 컴퓨터에 대한 강좌명, 수강인원, 수강료, 을 이용하여 차트를 만드시오까지 할게요. 자, 문제지 보시고 어학 및 컴퓨터죠? 그렇다는 거는 회화는 들어가면 안 되네요. 어학 및 컴퓨터니까 회계는 들어가면 안 되네요. 교재 한번 보세요. 회계가 뭐 있는지. 이번엔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합니다. 그래도 회계가 붙어 있네요. 합니다. 강좌명부터 중국어 회화까지. 자, 이제 컨트롤 누르세요. 마지막에 인디자인 마스터. 키보드 떼지 마세요. 수강 인원부터 19명까지. 18명 클릭. 수강료부터 11만원까지. 9만원 클릭. 다 되었나요? 그러면 새 시트 만들어야 돼서 F11. 자, 차트 1 더블 클릭. 제4작업. 바로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4번 할까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자, 위에 차트 디자인 제일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클릭. 레이아웃 3번 찾아서 클릭. 오른쪽에 스타일은 1번이에요. 클릭. (5번이에요) 영역 서식인데요.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이라서 차트 영역 눌러져 있지요. 홈.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1. 여러분 이거 줘도 돼요. 크기는 11. 자, 그럼 아니면 11 적어도 돼요. 자, 채우기는 질감의 분홍 박엽지네요.
우리 지금까지 파랑 막엽지 했잖아요. 바로 오른쪽 끼예요. 채우기, 질감, 질감. 파랑 막엽지가 아니라 분홍 막엽지. 그림 영역 클릭해서 단 3개, 흰색. 차트 제목 클릭, 수식 입력주 클릭. 입력하셔요. 엔터. 홈 메뉴 바로 가서요. 크기 주세요. 굴린 굵게 20 똑같네요. 20 굵게. 오른쪽에 채우기 단 3개 흰색. 테두리는 실선. 색 맞네요. 7번. 수강료 계열에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계열은 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수강료는 여기 있네요. 차트 종류 눌러가지고 표식이 데리고 오세요. 자, 아무것도 없어서 보조축을 한 번 더 누를게요. 확인. 교재랑 비교하세요. 제 거 말고 정답지랑.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이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 달래요. 자, 이번에 계속 막대기네요. 과 뒤에 슬러시 한번 하고요. 꺾은 선형 클릭하고 자, 막대 이동 쭉 위로 올려서 표식 옵션 마름모래요. 기본 제공 형식의 마름모 크기 10. 이번에 제일 긴 거네요. 클릭해서 나 혼자만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의 바깥쪽 끝에 얘 누를게요. 세 번째 주는 꿈선이죠. 실선 누르면 검정색 되죠. 대시 종류 가서 네 번째인 파선을 주세요. 자, 왼쪽에는 0명부터 45명까지 5명 단위가 맞는지 보고요. 클릭. 자, 실선 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클릭하고 실선 주세요. 마무리해요. 네 번째인 축 옵션. 15만원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단위는 3만원이에요. 이제 됐네요. 저 뭐 했어요? 공을 더 줬어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까지. 자, 범례명 변경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수강료를 변하는 거 맞죠? 교재 보고 띄워쓰기 있는지 보고요. 수강료 단위원 클릭.
위에 편집 눌러서 띄워쓰기 없네요. 수강료. 엔터 확인. 자, 보세요. 책이랑. 저 9번, 10번 같이 해요. 얘는 끌게요. 도형, 아니 삽입, 도형, 설명서.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교재 보고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적으세요. 노란 점은 움직이면 되죠. 좀 올라가네요. 자, 홈. 글자색 검정색, 채우기색 긴색. 근데 글자들이 너무 왼쪽에 있네요. 맞춤에 가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주셔서 요런 모양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9번, 10번에는 글자 크기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정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들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랑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뭐 몇 가지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특성 잘 보시면 되고 글자들 잘 보세요. 글자와의 싸움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